2024년 여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한편의 블록버스터급 서스펜스 영화를 목격했다. 스크린의 주인공은 거대 방송사 JTBC와 신생 독립 콘텐츠 불꽃야구. 평범한 법적 분쟁으로 포장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시청자들의 공분과 언론의 맹공을 불러일으키며 단순한 표절 논쟁을 넘어 거대 시스템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의 서막을 열었다. JTBC는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대한 역풍을 몰고 왔다. 그리고 이 역풍의 중심에는 배신자라는 누명을 썼던 이들이 아니라 콘텐츠의 미래를 통째로 틀어주려 했던 시스템의 배신이 있었다. 이 충격적인 내부 전쟁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던 표절의 정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싸움의 본질을 파헤쳐본다. 이번 충돌의 첫 번째 충격은 JTBC가 독립 크리에이터를 내부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 했다는 점이다. 법적 소송의 핵심은 포맷 표절이었지만 JTBC는 여론전에서 불꽃야구의 장시원 PD를 마치 사내 기밀을 유출하고 무단으로 회사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내부자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었다. 장 PD는 애초에 JTBC 소속 직원이 아닌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의 대표였고 JTBC의 간판 예능 최강야구는 처음부터 그의 손에서 기획되고 탄생한 사실상 창작자의 자식과도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JTBC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려 했고 이는 아이디어를 훔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사실상 최강야구는 JTBC의 예능 제작 시스템이 아닌 장 PD라는 한 개인의 창의력과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성공 사례라며 방송국은 단지 그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고유한 자산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업계에서도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JTBC의 시도는 콘텐츠를 만든 사람과 플랫폼을 제공한 자익관계를 고용주 피고용인의 논리로 묶어두려는 시스템적 자기 방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낡은 프레임은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창작자 권리라는 새로운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결과적으로 JTBC는 배신자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대 권력이라는 프레임의 가치는 자충수를 두게 되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부분은 이 사건이 단순한 포맷 표절이 아닌 광고주와 돈을 둘러싼 치열한 자본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JTBC의 법적 대응은 불꽃야구의 콘텐츠 유사성을 지적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소송의 진짜 이유가 불꽃야구가 보여준 폭발적인 수익화 모델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 광고 데이터 분석 기관의 2024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팬덤이 겹치는 광고주들의 유튜브 광고 예산 이동률은 평균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방송 채널에 광고를 집행하던 기업들이 유튜브 채널인 불꽃야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 싸움을 넘어 JTBC라는 거대 방송사가 구축해온 콘텐츠 광고 수익의 생태계가 신생 독립 채널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했다. 특히 불꽃야구는 방송사 없이도 대규모 야구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 생중계하고 수십 개의 스폰서와 협업하며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생형 콘텐츠 모델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이 모델은 그동안 방송사를 떠나면 콘텐츠 제작은 불가능하다는 오랜 업계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렸다. JTBC의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표절을 단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광고 시장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셈이다. 이 사건은 콘텐츠의 가치가 더 이상 방송국의 채널 번호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초월한 팬덤의 경제력에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직면한 생존의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거대 방송사가 예상하지 못한 팬심이 반란이다. 불꽃야구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콘텐츠의 성장과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커뮤니티이자 연대자였다. 이들은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출연진의 진심과 제작진의 노력을 응원하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공유했다. JTBC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 팬들은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다. JTBC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수천 개의 항의, 댓글이 달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JTBC 갑질 프레임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한 미디어 분석가는 JTBC는 법적 리스크를 계산했지만 팬덤의 브랜드 감정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놓쳤다며 오늘날 팬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의 윤리적 태도와 진정성까지 평가한다. JTBC의 소송은 팬들이 소중히 여기는 진심을 공격하는 것처럼 비쳤고 이는 그 어떤 논리적 반박보다 강력한 정서적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팬들의 집단적 행동은 단순히 댓글 테러에 그치지 않았다. 불꽃야구는 팬들의 후원과 굿즈 구매, 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오히려 소송 이전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결속력을 다지게 되었고 팬덤의 존재 자체가 콘텐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었다. JTBC는 법적 정의를 주장했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기업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표절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고 시대착오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JTBC는 기획 의도, 구성, 연출 방식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적인 부분이다. 과거 2020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의 유사성을 지적했으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아이디어와 개념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오직 구체적 표현만이 보호받기 때문이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지만 출연진의 성장 서사, 경기 운영 방식,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 등에서 명확히 다른 표현을 구축했다. 특히 한 미디어법 전문 변호사는 JTBC가 주장하는 포맷 유사성은 표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창작자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전과 콘텐츠의 진화를 가로막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프로그램의 표절 여부를 넘어 콘텐츠 업계 전체의 어디까지를 모방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중의 답변은 이미 표절이 아니라 진화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수많은 팬과 크리에이터들이 불꽃야구를 진화된 형태의 야구 예능으로 받아들인다면 JTBC의 법적 주장은 그 자체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의 거대한 전환점을 상징한다. 우리는 지금 방송국 중심의 시대에서 크리에이터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방송국의 자본과 인프라, 유통망이 없으면 콘텐츠는 성공할 수 없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카메라와 조명이 아닌 진심과 팬심이 콘텐츠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성공은 앞으로 수많은 PD와 작가, 연예인들이 방송국의 시스템을 벗어나 독립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거대 방송사들이 콘텐츠를 통제하는 권력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독립 제작사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팬이 콘텐츠를 따라간다는 명확한 교훈을 얻었다며 더 이상 방송국이라는 플랫폼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이야기와 그것을 사랑하는 팬들이라고 강조했다. JTBC의 소송은 콘텐츠 독립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전쟁의 끝은 법정의 판결이 아니라 결국 시청자들의 선택과 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방송국은 콘텐츠를 소유하려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와 팬심을 잃으며 콘텐츠 생태계의 배신자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이 전쟁의 서막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